이 기준금리가 사실 인하하기 전부터 집값이 먼저 치솟으면서 금리가 실제로 인하했을 때 이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가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,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 부동산 시장 장세가 완전히 바뀐 지금의 상황에서 금리마저 상승이 아닌 인하로 바뀐다,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든다 그러면 집값이 지금보다 뭐 폭등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현재 사고자 하려는 집의 현재 가격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바로 금리일 겁니다. 왜냐하면 100% 현금을 주고 이 집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이 큰 돈을 빌릴 때 금리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일 텐데요. 최근에 이 집값이 오른 것도 상반기에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매수세가 회복하고 청약 열기도 과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. 최근에 이 가계 대출이 크게 늘면서 이 은행권에서 대출의 가산 금리를 조금씩 이제 올리고 있는데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계속 내려가면서 이 주담대 금리 하단이 이 가산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 수준을 오히려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이 금융채 5년물 금리는 28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. 주담대 고정금리의 산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융채 5년물 금리는 6일 기준 3.21%를 기록했습니다. 3달 전인 이 5월 초 3.82%와 비교하면 0.6%포인트가 내린 겁니다. 이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도 지난달인 이 7월에 무려 7조 6천억 원이나 이제 급증하게 됐습니다.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전인데도 이 대출 이자가 높지 않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한 겁니다.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주변에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3.5% 중반대에서 4% 이내에서 이 주담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습니다. 이런 가운데 최근에 또 빅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인데요.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3.5%로 지난해 2월부터 12회 연속 동결로 머무르고 있으면서 역대 최장기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. 이 3.5%가 거의 한 1년 반 동안 지속하고 있는데요. 이 서울 집값이 19주째, 한 20주 가까이 오르는 등 이 불장인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하가 결국에 이 국내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져서 현재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름 들어서는 최근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이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긴 한데요.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, 이 미국 연준에서 9월에 금리 정책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집값 급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최고조에 달하는 등 술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롬 파월 이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쳐서 경기 침체 공포를 키웠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한국은행, 이 한은의 이창용 총재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미국보다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벌써 시작을 했고요.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. 이 금리를 내리면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,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이 금리를 동결하면 내수 악화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놓고 한은이 처한 딜레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로 언제 인하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 이 기준금리가 사실 인하하기 전부터 집값이 먼저 치솟으면서 금리가 실제로 인하했을 때 이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가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. 일단 주택만을 놓고 보면은 이 은행권에서 가산금리를 높였지만 이 기준금리, 이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가산금리를 올리는 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. 앞으로도 이 기준금리 인하 할 때 이 은행권에서 이 가산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가 변수긴 하지만 어쨌든 계단식으로 이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택 매입 수요는 좀 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,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 부동산 시장 장세가 완전히 바뀐 지금의 상황에서 금리마저 상승이 아닌 인하로 바뀐다,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든다 그러면 집값이 지금보다 뭐 폭등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매수 심리가 지금처럼 이제 증가한 상황에서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이보다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국은행에서는 이 기준금리 인하를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낮추기는 사실 힘든 시점입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집값도 좀 크게 오른 데다가 가계대출 부담이 워낙 큰 상황에서 이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낮추면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사실 인하하기 전부터인 지금도 이 인하 시점을 언제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
주택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 뭐 매수세가 좀 더 당연히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상황의 주택시장을 보면 금리도 금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전세시장 안정 그리고 이 주택 공급량 확보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현재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이 정부의 이런 공급 대책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. 금리 인하는 그래서 주택시장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에 좀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와 거의 정확히 반비례하는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주택처럼 마찬가지로 이 CD 금리라고 있는데요. 이 CD 금리의 일정 금리를 가산해 이 산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낮아지면 이 고금리 시대 때 아무래도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이 상업용 부동산이 주택시장보다는 아무래도 CD금리 인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뎠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 상업용 부동산이 주택시장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